자, 5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문제로서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됐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 지문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일부의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 위에 지금 가배 소유 토지인데 여기에 을이란 자가 지상권을 설정했다면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토지 소유자가 이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초로 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이처럼 이 토지에 지상권 설정했다고 해서 이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 건 아니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도 이 불법 점유자에게 소유권에 기초로 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억 지문은 X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럼 박스 문제 푸는 요령은 옳은 거 찾아라 그랬죠. 그러면 이 지문에서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체크해보는 거예요. 자, 체크해볼게요. 그러면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 이제 2번과 4번에 디귿이 공통부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 지문만 보면 되겠죠. 니은 지문이 옳으냐 틀리냐 보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니은은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 전 소유자입니다. 전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냐 없냐 묻고 있죠. 여러분, 소유권으로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자는 언제나 현재 소유자 됩니다. 그러면 전 소유자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더 이상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옳은 지문은 디귿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체크하시면 되는데 2번 지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방해 예방 청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방해 예방 청구는 우리가 반환과 방해 제거는 방해 제거 및 반환 및 방해 제거 및 선방 청구가 되는 거죠. 근데 예방만은 예방 또는이죠. 그러니까 예방 이나라는 말은 또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답 부분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 문제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점유자와 이 회복자 관계에서 회복자 관계죠.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문제로서 옳은 것 찾아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우리가 점유자 회복자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민법 201조에서 우리 민법 203조 요 세 조문을 지금 문제를 출제했던 겁니다. 자, 1번 지문은 이거죠. 자, 악의 점유자입니다.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없죠. 그러면 악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회복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소비를 해버렸죠.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이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했다라면 당연히 회복자에게 이 과대가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1번 지문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은비에 의한 점유자가 되어 있죠. 자, 우리 민법 201조 3화를 보면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와 같이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취득권이 없죠. 그러면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없다라고 해야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3번. 점유물의 점유가 점유자의 책임자로 멸실. 자, 이것은요, 책임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책임 문제에 있어서 선의 플러스 자주점유자라면 어디까지만 이익이 현존한 데서 그런데 손해 전부를 잃었기 때문에 이 지문 또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4번 지문.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을 회복자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도 그 점유물의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배상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4번 지문은 논점이 뭐냐면 자, 점유자가 회복자에게 비용 상한 청구를 할 수 있죠. 이때 청구 시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청구 시기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 그렇죠. 그러면 지문 봐보세요. 자, 점유물의 반환 청구를 받기 전에도 이렇게 해놨죠. 받기 전에도 지금 점유물을 반환하지 않았죠. 반환 없이 회복자에게 유익배상한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비용은 상한 청구 시기는 점유물을 반환할 때 또는 반환 청구를 받은 때
비용산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되겠죠. 5번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람들은 한 점유를 지출한 통상 필요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의 점유자 있죠?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이런 과실 취득에 따르면 통상 필요 있죠? 통상 필요비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악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율에 지출한 통상 필요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되겠죠? 과실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실 취득한 경우라면 통상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이래만 맞는 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악의 점유자가 아니라 선의 점유자라고 해야 되겠죠. 자, 55번입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이 상린관계라는 것은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간의 상호 이용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상린관계라는데, 자, 옳은 거 찾아라고 되어 있죠. 그럼 옳은 것만 찾아볼게요. 기억, 토지 주변의 소음이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지 않는, 자, 수인이라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넘지 않는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인 한도, 이걸 넘었다라면, 수인 한도를 넘었다라면 그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소음 피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넘지 않는 경우라면 이때는 요 소음 피해 제거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옳은 것 찾아서 일단은 기억이 들어가면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1번과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2번, 3번, 5번 중에 답이 되겠죠. 자, 우물을 파는 경우에 경계로부터 2m 이상. 자, 우리가 244조 보면 거리 제한 규정입니다. 2m 거리를 둬야 되지만 당 사이에 이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민법 거리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이건 임의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 적용을 배제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와 다른 특약이 있다라면 이 특약이 우선해서 적용되겠죠. 그러면 이게 정답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디귿,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자연유수, 자연유수란 자연이 흐른 물이죠. 승수 의무에는, 자, 적극적으로 그 자연유수 소통을 유지할 의무. 자, 이때 이 승수 의무 속에는 적적 의무는 없습니다. 소극적 의무만 있는 거예요. 무슨 의무만 있다고요? 소극적 의무. 근데 적극적으로 그 자연요소 소통을 유지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렸겠죠. 그러면 옳은 거 찾아봤으니까 니만 옳은 지문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쉽게 우리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5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56번은 소유권 취득에 관한 설명이네요. 옳은 거 찾아라 되어 있네요. 1번,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이 된 자가 매각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된다. 여러분, 경매죠. 자, 경매는 우리 민법 187조 규정에 따라서 뭐를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은 매수인은 매각당을 완납한 순간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지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1번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2번,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한 자연인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 자, 우리가 무주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따라서 무주의 부동산은 선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의 부동산을 점유했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 되겠죠. 3번, 점유 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시효 취득자가 이전 등기를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우리가 가답안에서는 5번을 정답을 했는데 이후에 최종 정답에서는 3번까지 복수 정답 처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번님은 이런 소리입니다.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있죠. 점유 취득시효에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시효를 완성한 사실만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뭐 했을 때? 등기했을 때 비로소 뭘 취득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이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시로 소급하게 되는데, 그럼 봐보세요. 취득시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취득 효력은 시효 취득 이전 등기를 한 이후, 등기를 일단 해야 되겠죠.
한 이후부터 발생한다.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우리가 매장물 발견입니다. 원래 발견자가 매장물이란 소유권 취득하지만 이 지문처럼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이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발견자가 절반씩,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유광해야 되는데 발견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5번 예입니다. 타주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점유 취득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점유 취득쇼에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주점유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타주 점유라면 점유 취득에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56번은 3번과 5번 이와 같이 복수 정답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